제가 선배가 들려주는 사회 스토리 영업이라는 직군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에 한번 제가 경험한 영업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취업 막 이런 거를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했냐, PGF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혹시 아시나요? CU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 기업이고요. 그 기업에서 저는 SCG 영업 관리, 점포 개발 영업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5년 동안 그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 7월에 이제 비엠스마일이라는 중소기업으로 왔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미친 것 같죠. 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갔다 다 말렸습니다. 저는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고 워라밸도 원래 9 to 6였다가 지금 7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집에 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까 경력에 대한 신입에 대한 뭐 이런 리스크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그런 거 없고요. 좀 자신감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업. 학 회장님, 영업이 뭔 것 같아요? 영업. 그 영업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힘들다, 운돌이, 인맥 관리, 실적 압박, 피곤하다, 영업사원 접대, 술, 통화가 많다, 성과제, 나래비 순위 막 매기고 막 이런 거, 이런 그 이미지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인센티브, 돈, 자유로움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편견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만들어진 뭔가 인식 자체가 영업에 대해서 깊이 직군, 들어오기 싫은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영업에 대해서 너무 매력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걸 바꿔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업이란 사실 다 사기업을 좀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사기업의 목표는 유무형의 뭔가 재화를 판매해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그 이 영리 추구가 사실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영리 추구를 가장 일선에서 부합시켜 주는 게 영업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내가 던져줘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오는 것,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업이라 함은 유무형의 상품을 팔아서 기업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고요. 이 영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신사, 아니면 20% 이런 플랫폼들의 MD들도 CEO의 MD도 다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천라이징이잖아요. 영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은 돈을 벌어다 주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돈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70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70억짜리 저는 인간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많아지면 돈은 많이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파가 많아요. CEO에 있을 때 저는 동기가 150명이었고 1년에 2번 뽑는데 총 300명이 뽑혀요. 그러면 이 기업만 몇 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일정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도전할 수 있는 거고 노력하면 매출만 많이 일으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직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업을 했냐? 그러면 이제 좀 기업을 소개할게요. CU라는 그 운영하는 편의점 운영하는 회사고 PGF 리테일의 매출은 7조 5천억이에요. 그럼 대기업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임직원은 총 2,500명인데 한 300명 정도는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2,300명 정도로 봐요. 그 중에 영업이 1,500명이에요. 영업 사원들이 1,500명이 있고 그 중에 개발 직군은 15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입사를 하고 공채 29-1기라고 하는 저는 공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공채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업무를 했냐? 들어가면 OJT도 있고 연수도 있고 해서 6개월은 날라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SC라는 직무를 받습니다. 스토어 컨설턴트. 그래서 모든 CU 거의 대부분의 CU 점포들은 가맹 점포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개인 사업자들을 CU 본사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점주님들을 설득해서 본사의 방향에 맞추게끔 유도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점주님들의 그 근무 형태
뭐 점포 운영의 A부터 Z까지 다 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깊지는 않고 얕게 들어가자마자 뭐 점주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떨어져 있네요 다 주워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 계약 업무가 있다고 하면 뭐 임대차 계약도 다 만지고 또 뭐 집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집기도 넣어주고 뭐 이런 인테리어부터 계약, 환경 뭐 이런 것도 다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의 업무를 좀 정리를 하면 점포의 매출 향상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관리와 매출 관리, 계약 이 세 가지의 중점 업무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요. 한 사람이 이제 SC로 있으면 그 지역, 담당 지역 내에 있는 점포 18개에서 20개를 제가 맡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매주 한 번씩 방문하면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뭐 하루 일주일에 스케줄링을 하고 그 스케줄링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주면 돼요. 그러면 가면 점포에 제 사원증을 찍고 출근 찍고 퇴근할 때까지 또 찍고 하면은 이제 출퇴근이 기록이 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나요?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이거 아세요? 박기장 아세요? 아시죠? 여기서 이민기가 했던 직업이 제 직무였어요. 그래서 이민기도 막 점주님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업무가 조금 주된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영업 관리다 보니까 그 점포의 매출도 저의 매출이고 그 점포에서 신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숫자도 다 제 매출이에요. 그래서 점주한테는 줄 거 주면서 제 실적도 따와야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본사 지원을 따오는 역할도 제가 하는 거고 그 계약을 하는 것, 뭐 임대차가 만료됐다 아니면 가맹 계약이 5년 정도인데 5년이 만료돼서 뭐 조건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계약도 저의 업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SC다. 그렇게 전 3년을 일했고요. 3년 일한 다음에 운 좋게 조금 뭐 성적이 좀 좋아서 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SP 생활을 하게 됩니다. SP는 스토어 플래너의 약자고요. 쉽게 말하면 점포를 개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업 직군에는 1,5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이제 개발 직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만 조금 오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정확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음식점이나 뭐 현재 나와 있는 공실이나 뭐 그 새로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이나 이런 거 제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임대인분들을 건물주분들 만나서 임대차를 맺고 거기에 CU를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넣어서 점포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것 그것이 SP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오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음식점이었고 뭐 빈집이었고 뭐 다 했는데 다 지금 점주님들 연락하면서 나 오늘 얼마 나왔어 얼마씩 가져가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이제 보람 느끼고 뭐 그렇게 계속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P 업무를 조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 상권 분석을 통한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점포를 오픈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실제로 찍은 거거든요. 제가 일할 때 그래서 뭐 이런 임대 나와 있는 거 다 찍어서 제가 전화해 보고 혹은 뭐 음식점 들어가서 여기 명함 주면서 권리금 얼마 줄 테니까 나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명함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점포 개발 영업이라는 게 조금 더 영업에 가까운 직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거칠고 조금 뭐 이렇게 그 CEO 내에서도 기피 직군인데 인정을 해주는 직군이에요. 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일했고요. 한 명당 이제 한 개의 시 아니면 2개 정도의 시를 맡아서 그 시에서는 저를 통해서만 이제 CU를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권한과. 그래서 이제 SP의 업무를 좀 보면은 상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맹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좀 듣고 설득을 좀 해주고 그리고 계약까지 또 진행을 하고 또 점주님들이 교육 들어가게끔 해주고 뭐 인허가 막 따게 해주고 이런 업무들을 좀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포가 오픈되면 매월 몇 개가 오픈됐나 이런 게 평가 기준이었고요. 월에 하나 두 개 하면은 너무 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월에 맨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한 달에 2개씩 했는데 이런 실적을 계속 내오면 에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SP의 하루는 이제 매일 담당 점포가 없다 보니까 출근을 몰라서 아침에 출근을 사무실로 했다가 오전 한 11시 전후로 해가지고 담당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상권 활동하고 뭐 스케줄 짰던 거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거 진행하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 뭐 3, 4시에 퇴근하고 막 그래요. 일찍 퇴근하고 실적만 있으면 좀 빨리빨리 집에 가고 워라밸 다 챙기고 실적이 있으면 또 돈도 나오겠죠? 돈도 더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직군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 가장 많았고 점주님들의 인생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픈하면서 이 점주님들이 투자를 하고 오픈했을 때 매출 안 나오면 이 사람 인생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운이 좋게도 좀 다 괜찮게 나와서 좋게 좀 마무리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적을 좀 잘 쌓아가지고 다음 이제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BM 스마일이라는 회사로 오게 돼요. BM 스마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CU나 뭐 이런 점포라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는 회사고 저는 이제 여기 모회사에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밑에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영업이라는 직군을 가지고 왔어요. 점포 영업이 아니라 제휴 영업으로. 그래서 영업이라는 직군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영업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영업이라 함은 설득을 해서 매출 내는 거니까 대신 능력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능력 잘 어필해서 운 좋게 스카웃이 돼서 가게 됐는데 브랜드로 보면 좀 더 뭐 친숙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모체가 되는 게 패스룸이라는 브랜드고요. 패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룸 브랜드가 모체가 되는 회사 그리고 위글위글 그리고 1993 스튜디오랑 나스토라고 무신사에서만 플레이하는 브랜드고요. 패션 브랜드를 하고 있고 그 런던 베이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런던 베이글 브레드 포스트라고 용산이랑 성수동에 있는 카페 뭐 이런 가디 음식점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저는 이 모든 브랜드의 제휴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이 위글위글과 콜라보를 하고 싶다 그럼 제가 가요. 그리고 갑자기 뭐 런던 베이글이랑 콜라보하고 싶다 또 제가 가요. 패스를 하고 싶다 다 제가 갑니다. 그래서 모든 콜라보를 하고 싶으면 다 저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뉴스도 저희가 많이 뿌리고 뭐 다 마케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뉴스에 나오는 모든 콜라보들은 다 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족도가 높아요. 재밌어 보이죠? 네. 대신에 워라벨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은 워라벨 없습니다. 대기업이 워라벨이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업무를 정리하자고 하면은 각 브랜드별 타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슈화를 통해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이슈화가 되고 이 이슈화가 된 걸로 마케팅을 진행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했던 게 이제 LG 트윈스랑 그 1993 스튜디오랑 했던 게 지난주에 나왔고요. 이걸로 해서 저는 한 3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출을 끌어오는 것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벨리곰이나 정된당 뭐 이런 대한항공과 했던 거 동원 참치랑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콜라보레이션 제 주 업무고요. 킥오프 미팅을 하고 협업 유형이랑 뭐 이런 걸 조율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호흡이 긴 프로젝트다 보니까 5개월에 걸쳐서 하나의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도 작년 12월에 시작이 됐던 거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준비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그래서 매달 나온 것들은 다 5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준비 기간 동안 타겟 일정 체크하고 계속 체크해주고 유관부서 협의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콜라보레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한 프로젝트당 말씀드렸던 대로 5개월 기간 소요되고 이런 거에서 매출이 나오면 제 실적이 되고 제 목표 매출이 70억인데 그거 다 되면은 저는 이제 성공한 영업 사원이 된 겁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내용의 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뭐 콜라보 했던 것들이고 뭐 에즈 유플 아이폰 13 나왔을 때 했던 거 벨리곰
뭐 종근당, 에버랜드, 메일유업, 글라스락, 뉴발란스, 국민은행, 베스킨라빈스, 뭐 파리바게트, 삼성, CU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사실 영업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하기 모르겠어요. 영업을 저도 이제 아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영업을 해야지로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하지로 시작했던 의문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뭘 꿈이 있으면 모르겠고 또 계획, 저는 ENFP인데 J인 분들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P인 분들은 계획이 없을 건데 그 계획이 없으면 그냥 뭐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한 건데 학 회장님 스펙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스펙이라 하면 영어,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영어나 자격증 이런 거 준비하셨는데 저는 토익도 안 봤고요. 토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토스만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땄던 한자 2급으로 CU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사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그럼 자기소개서에 쓸 소스가 뭐냐? 그러면 경험이죠. 어떤 경험을? 사실 우리는 국문과니까 말을 잘 지어내잖아요. 잘 지어내면 됩니다. 경험을. 내가 뭐 여기서 강의했던 거, 딴 데 가서 난 내가 이 강의를 기획했어. 누가 알 거야? 모르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냥 이 강의에 대한 이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준비해서 했어. 이런 학생분들은 하나의 이력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 소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채용 트렌드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취업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만 이제 대학교 끝나고 ROTC로 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만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학교에서 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좀 하나씩 볼게요. 학점은 4.16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 차석의 기회가 있었고 장학금도 이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로 하나의 컨텐츠가 나오겠죠. 나는 이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이력들이 하나 생기고요. 자기소개서에 하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다닐 때 선배들이 그래요. 야, 평균 3.5만 나오면 돼. 기업에서 그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5 보다 높다고 해서 기업들이 안 뽑지 않아요. 더 좋아해요. 4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우와, 너 공부했네. 3.9도 안 돼. 4 넘으면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점을 좀 잘 따고 학점만 따면 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신입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수석, 차석 뭐 이런 기회가 있다 보니까 스타 스튜던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구현정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고요. 이것도 하나의 뭔가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ROTC를 또 지원해서 2학년 때 합격해서 갔다 와요. 그럼 또 하나의 스토리 나오고 상명대학 저희 봉사활동 해외봉사 아직도 있나요? 해외봉사? 해외봉사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저 때는 이제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키르기즈스탄이랑 카자흐스탄 갔다 왔는데 이게 없으면 코이카 그 봉사활동도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팀원으로 뽑은 사람이 5월에 오는데 코이카 갔다 와서 뽑았어요. 네, 요거 진짜로 봉사활동의 그 중요성을 알고 1년 동안 갔다 왔다고 하길래 조직 내 생활을 알 것 같아서 여자분이시고 어쨌든 그런 걸로 한번 봉사활동 같은 것도 갔다 오면 좋고 또 복수 전공을 했어요. 문화예술경영학과라고 지금 있나요? 예술경영학과라고 있었어가지고 그 과에 복수 전공하면서 그럼 또 스토리 나오고 그죠. 학생회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학생회 학술부장이었고요. 제가 얼가루터 만들었고요. 얼가루터를 그 해에 만들었고 디자인도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디자인 막 했었었고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했었고 그 중앙 동아리 그 RCY 회장도 했고 한국어문학과 그 소모임 말글 아직 있죠. 말글 소모임 장도 했었고 문화예술 경영학과다 보니까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행사 기획을 학생회니까 행사 기획 2번 하고 그리고 뭐 에세이도 쓰고 그거 하면서 4년 동안 학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조 강사 하면서 알바도 하고 그리고 ROTC 때문에
뭐 부중대장이나 본부중대장이라는 직함도 생기고 다 대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잘났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격증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거 나가서 해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장도 너무 좋아요. 학회장의 경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경험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예로 들면은 지원자가 왔는데 서울대 학생이랑 우리 학교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자격증 똑같아. 그리고 한 것도 그거밖에 안 했어. 그럼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를 비하하는 거 아니고 나는 우리 학교 좋아하니까. 근데 서울대학교라는 그 타이틀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채용 담당자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줬던 이런 경험들이 막 쏟아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어필되고 얘는 공부하는 애보다는 이런 경험 많은 애가 좋겠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잘하는 일? 뭘 잘하지? 뭐가 재밌지? 맨날 이런 고민하다가 취업 준비하는 4학년 되면은 이런 거 고민하다가 그냥 되고 술 먹자.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저는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라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거든요. 제가 고깃집 알바한 것도 저는 이력서에 그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왜 썼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썼거든요. 거긴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나 쓸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것들을 만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민 중이라면 본인들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재밌는 게 생겨지고 원하는 일이 생겨지고 그거 하다 보면 이거 욕심 나는데 지원해 볼까? 이거 지원해 보려면은 내가 경험한 거 이거 쓰면 되겠다. 그럼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시고 아직 대학생이면 늦는 거 없어요. 4학년이라고 3학년이라고 늦은 거 없어요. 지금 나이 너무 부럽고 전 33살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학교라는 이 무대에서 조금 오글거리는데 좀 무대에서 주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